무심코 시계를 봤을 때 숫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죠. 하루에도 여러 번 시간을 확인하는데 같은 숫자로 된 시간이 유독 기억에 남는 건 우리가 특정 순간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겹치는 숫자를 보고 누군가는 행운을 생각하고 누가 내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속설을 떠올리기도 하죠. 사실은 그저 우연일 뿐 이 순간들에 어떤 의미라도 부여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일 겁니다. 8월 8일, 8이 2개 겹친 날이에요. 동글동글한 숫자가 2개나 있으니까 둥글둥글 기분 좋게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8월 8일 목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오늘의 톡톡 이슈, 주문할게요 외침이 사라졌다입니다. 음식점이 키오스크, 태블릿 주문기 등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이후 서빙 근로자 고용이 줄고 근로시간이 늘어나기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8월에서 9월 서울 소재 음식점과 주점 2,000곳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했는데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보고서를 이후에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키오스크를 도입한 605곳에서는 도입 후 판매 서빙 근로자가 약 0.21명 감소했고요. 음식점 판매 서빙 근로자 수가 평균 1.82명이기 때문에 음식점별로 근로자 수가 11.5% 감소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키오스크 도입에 따라 상용직 고용은 0.09명 늘었지만 임시 일용직은 0.159명 줄었습니다. 태블릿 주문기를 도입한 110곳의 경우 음식점별 고용량이 0.23명 늘었고요. 조리사 고용은 늘었지만 판매 서빙 근로자 고용은 0.14명 감소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 후 서빙 근로자의 근로시간 주당 약 2.06시간 늘었다고 해요. 보고서는 고용이 줄어든 대신 남은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태블릿 주문기 도입은 고용 감소 효과가 키오스크에 비해서 작았고요. 남은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도입한 이유로는 키오스크와 태블릿, 로봇, 세 기기 모두 인건비 절감이라는 응답이 55에서 76%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객 대기시간 감소, 매출 확인 및 현금 매출 누락 방지 등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어요. 디지털 전환으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기기로 대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한테는 필요한 다른 업종으로 전직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목요일 순서도 안내합니다. 노무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에서는요. 온열 질환, 산재 질환으로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선희 노무사와 함께하고요. 가입한 보험, 좀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매주 2명의 보험 전문가와 실사례를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톡톡 클리어, 오늘은 간병보험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댓글창 열어놓고 있으니까 소통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이용해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활짝 웃을 때 드러나는 누런색 치아 때문에 고민인 분들 있으시죠? 이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양치질도 열심히 하고 양치한 직후에 시원하게 이것까지 해서 마무리하는데 어쩐지 치아가 더 누렇게 변하는 것만 같은 분들. 여기서 딱 하나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양치 직후에 이것을 하는 습관 때문인데요. 보통은 한 번 더 헹구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치아가 더 하얘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와 이것에 들어있는 염화물이 만나면 치아 변색을 오히려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꼭 해야겠다면 양치질 이후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을 헹구는 행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글, 2번 보글보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일터는 안녕하신가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위한 간편 상담 시간, 노무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을 도와주실 이선희 노무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더워요. 잘 지내고 계세요? 정말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 상황에는 노동 현장도 비상이라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더운 현장에서 일을 하면 온열 질환을 얻잖아요. 그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선희 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먼저 온열 질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보통 이제 두통, 어지럽고 근육 경련이나 의식 저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방치하게 되면은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온열 질환도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네, 온열 질환이 뜨거운 곳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노동자가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이것을 업무상 질병 중에 하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병을 얻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산재 인정이 되는 걸까요? 네네.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이제 질병이 일사병이나 열사병인데요. 이 병명으로 진단이 되고 그리고 이분이 더운 현장에서 일을 한 것이 맞다. 이게 확인이 되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네, 저희 항상 이 노무 상담 코너를 진행하다 보면 함께 오는 질문들이 저는 배달 노동자 같은 플랫폼 노동자인데 네네. 이런 사람도 산재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럼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로 온열 질환이 네네. 산재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 보통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특수 형태 노동자들을 산재보험법에서는 노무 제공자 라는 것으로 해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법이 지금 다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업자에서 저분은 프리랜서다라고 하더라도 산재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네, 모든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프리랜서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특수고용 형태에 들어가는 노무 제공 직종을 법에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직종 해당이 되면 산재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직종이 있을 텐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배달 노동자의 경우처럼 이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하셔야 되는 그런 직종이 사실 가장 취약한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설 현장이
이고요. 그 외에도 뭐 조선업이라든지 아니 운송업 또 농업 노동자도 굉장히 많고 뭐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공근로 중에서 이제 5개에 가서 이루어지는 공공근로 네.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온열 질환의 좀 취약 직종으로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온열 질환 피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령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네. 고령층이 이런 걸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 많이 속해 있습니까? 네,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체온 조절 능력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온열 질환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농업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 폐기물 수거라든지 야외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또 아파트 미화 업무의 경우에 사실은 밖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고령자가 많은 직군이죠. 네, 그래서 온열 질환 고위험 직군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온열 질환으로 산재 처리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입증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온열 질환을 보면 이제 작업 중이거나 아니면 작업 후에 이제 탈진하시거나 쓰러지시거나 의식을 잃으시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질환이 발병이 되시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또 날씨, 작업 장소, 시간대 또 그 작업장의 온도, 습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업무 때문에 온열 질환이 왔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게 네네. 수월한 편인가요? 왜냐하면 간혹 뉴스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원래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네. 온열 질환 때문에 뭐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업자들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질환 자체가 온열 질환으로 진단이 돼요. 일사병, 열사병처럼. 그러면은 사실은 보는 거는 그때 당시에 작업장의 뭐 온도 이런 거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니까요. 네네. 시간대라든지 장소라든지. 예, 그래서 온열 질환의 경우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의료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산재를 받게 됐을 때 인정을 받았을 때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단은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그 치료 받으시는 동안에 근무를 하지 못하셨으면 받으시던 평균 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나옵니다.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장에서 지켜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노동자가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예요. 예.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그래서 노동부가 이제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체감 온도가 33도 넘어가면 1시간 단위로 계속 한 10분, 15분씩 휴식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네. 또 가장 더운 시간대 있잖아요. 2시부터 5시에 이때까지는 5개 작업을 좀 단축하거나 아니면 중지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네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가이드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게 뭐 폭염에서 이제 5개 작업을 계속 강행을 해서 산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사업주가 어차피 민사상 책임도 부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규칙적인 휴식, 휴게 공간의 마련, 온열 작업에 대한 뭐 좀 단축이나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뭐 재판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산업 현장에 산재가 적용이 될는지 이선희 노무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연일 덥다 하면서 더위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이런 소식들 더 더워집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노래를 선곡했는데요. 벌써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2024 서머 페스티벌. 그 첫째 날이 북구 강동 중앙공원 7시 30분부터 레트로 댄스 나잇이라는 그 공연명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는데요. 채연, 디바, 박상민, 스페이스 A, 쿨의 김성수 그리고 딴따라 패밀리가 함께하는 그 공연들 여러분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잠시 쉬어가는 곡으로 디바의 왜 불러 그리고 쿨의 운명 두 곡 듣고 올게요. 썸페의 그 분위기를 미리 만끽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 불러
단지 가까이 누리는 호수공원 힐링 라이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신주거타운 개발 비전. 내 아이를 위한 안심 교육 환경까지. 울산 남구 변화의 새중심. 호수공원 새도시의 브랜드 단지.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8월 오픈 예정. 1555-5803 코오롱 글로벌. 오랜 세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이대째 이어온 종합광고의 대명사, 100년 기업, 문화종합광고사. 간판, 현수막, 상패, 인쇄, 판촉물까지. 고객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 검색창에 문화종합광고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1헥타르의 숲은 매년 11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단다? 축구장 20개만큼이나 엄청 큰 울산숲이 약 160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지.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구나. 거기다 탄소 흡수가 짱인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상록수, 화렵수를 울산숲에 잔뜩 심었단다. 아빠, 공기가 좋아진 것 같아. 다음 세대를 위한 탄소 중립 실천. 울산숲으로 지키겠습니다. 푸른 숲, 행복한 지구. 울산 북구.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올림픽 기간 동안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오셔서 평소처럼 댓글로 소통하시면서 들어주셔도 되겠고요.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이용해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하얗고 예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이것. 하지만 양치질을 한 직후에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치약 속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와 이것을 할 때 사용하는 액체 염화물이 만나서 오히려 치아 변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치질하고 이것까지 안 하면 찝찝한데요 하는 분들은 양치질 후 30분 정도만 참으셨다가 이것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입안에 계면활성제가 남아있지 않게 꼼꼼히 헹궈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건조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입속을 더 마르게 해서 치아 변색의 입냄새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하얀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칫솔로 치아 결을 따라서 꼼꼼하게 칫솔질을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글, 2번 보글보글.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부터 관리까지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할 수 있는 흔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톡톡클리어 권기철 대표, 이승현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간병보험, 요양보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샵 2848번으로 상담이라고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하고요. 간병보험, 요양보험 이외에도 나는 다른 거 좀 궁금하더라 하는 주제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병보험, 요양보험 좀 용어만으로 봤을 땐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우선 간병과 요양 단어의 차이점을 보면 간병은 병을 간호하는 것이고 네. 요양은 호전을 위해 쉬는 것이 요양인데요. 네. 간병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시 병원을 이용하시는 기간 동안에 간병인을 고용하시거나 간호통합병동을 이용하시거나 요양병원을 이용하셨을 시에 사용 일당을 보장받는 보험이고요.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재가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셨을 시에 일정의 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보험으로서 지금 요건에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완전 지금 요건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네. 거군요. 그런데요, 보통 병원을 가면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겪으면서 보호자 없는 병동이 거의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님들은 정말 편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도 간병인이 꼭 필요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 해서 이제 간호통합병동 또는 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고 불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의 모든 병원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내가 이 병동을 이용하고 싶다 해서 우리 뭐 환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이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서비스를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진짜 1대1 간병인을 쓰고 싶은데 이 통합 서비스를 쓰게 되면 오히려 그런 간병 서비스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 병동을 오히려 선호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게 중복으로 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택권을 우리 소비자가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보험을 준비해 놓는다라면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간병보험이라든지 요양보험이 단순히 간병인만 제공해주는 특약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을 미리 준비한다라면 여러 가지의 선택권을 고객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간호통합병원이나 뭐 이런 통합 서비스가 있는 곳은 주로 간호사 한 분이 한 서너 명, 많게는 5분까지도 네.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병동에 들어가면 내가 간병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간병인을 따로 못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간병보험이 있으면은 예. 사실 이 서비스를 안 썼을 때는 또 이제 현물 서비스처럼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처럼 이제 현금으로 이 보험금을 또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보험이 있는데 통합 병동 들어가서 못 쓰면은 보험을 이렇게 소용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예, 그런 이제 걱정을 또 안 하시고 100%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보험금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받든지 뭐 손해를 보실 일은 없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먼저 간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권기철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그 현금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고 간병인으로 보장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보험 상품이 다 그래요? 아니면 보험사별로 조금 달라요? 보험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큰 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현물 서비스를 쓰던지 아니면 현물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서 못 오는 경우에는 간병인 비용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뭐 네.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험금을 수령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간병인 현물 서비스가 안 되는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썼을 때 일당 금액 자체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너무 많죠. 기본적으로 뭐, 입원을 해서 누군가 옆에,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데도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족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럴 때도 간병인을 쓸 수 있고요. 왜? 네. 이건 선택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뭐, 진짜 간병인이 필요한 이제 상태인데 가족들이 돌봐주지 못하는 경우에 쓰시게 될 거고요. 네. 하고 매우 고령이신 분들, 몸을 제대로 못 가누시는 분들은 가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뭐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돌봄, 핸들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문 간병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제가 아직은 주변에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으셔서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요양병원에서도 간호사들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정말 잘 보살펴 주시지 않나요? 잘 보살펴 주시죠. 그럴 네. 때도 간병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요양병원에는 저희 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제가 잘 아는데 예. 요양병원에는 간호사도 있고요. 간호조무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예. 각자 역할이 다른데 간병인 보험 안에 특이하게 보시면 요양병원 일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양병원 안에는 간병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사용 일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 일당 통째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 이해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약이 세분화돼 있다라는 뜻이죠. 네. 특약 자체에서 간병인 고용 일당이 있고요. 간호통합 병동 일당이 있고요. 요양병원 일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보험 시장 자체가 유병자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병이 있으시더라고 하시더라도 회사 승인 조건에만 적합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시고 네.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80세 이상 고령자분에 한해서 승인 거절이 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80세 이상 분들도 가입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점까지 함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인 경우에도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군요. 네, 보장 한도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가입 승인은 나는 회사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병에 있다고 하더라도 승인 조건에 적합하면이라고 그렇죠. 단서를 해주셨어요. 네네. 좀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작년에 용종을 제거하셨다. 네. 건강검진간에 뭐 그런 거는 뭐 큰 지병이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이걸 우리가 크게 반영하지 않고 작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나 너 가입시켜줄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만성질환 이런 것들은요? 만성질환은 어려워요? 이대 질환으로 해서 뭐 심장이나 뇌 쪽 관련돼서 중요 부위에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가입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어느 회사든 한번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오늘 저희 회사에 좀 의뢰가 들어와서 저보고 이제 질문이 들어온 내용이 있었는데 네.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이 이런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보험회사에 제가 이걸 좀 승인을 좀 특인을 요청을 했더니 현재 약을 드시는 분은 가입을 시켜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이 승인에 관련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필요하다라면 심사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유병자 보험으로도 이런 특약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유병자의 기준이 또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다라면 가장 적합한 케이스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톡톡클리어에서는 간병보험, 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권기철 대표, 이승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 또 이 주제 말고도 나는 궁금한 거 있는데 요거 한번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샵 2848번으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니면 울산 MBC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주셔도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서서 간병보험, 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입 가능 연령도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네, 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특별한 뭐 지병력이나 수술, 입원 이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면 80세 이상도 가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장 한도가 뭐 연령대마다 조금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대 분이라면 간병인 사용 일당을 15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네. 80대 이상인 분들은 10만 원 이상은 가입이 불가한 것처럼 그런 특약들이 연령대별로 가입 금액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도 좀 다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간병 요양보험이 회사마다 케이스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런 보험들이 최근에 신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가 좀 다양한 부분에서 기준을 못 잡아드리는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거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딱 핵심을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 자체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네. 이제 그런 연령대 타겟팅을 하는 시장이 새로 열리다 보니까 다양한 인구 케이스가 고령화가 되면서 네.
물론 나이 든 어르신들이 본인의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가입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이제 부모님이 막 좀 연세가 들기 시작하고 병원을 찾는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하면 자식들 입장에서도 내가 직장 때문에 계속 못 돌봐드리니까 한번 요거 알아볼까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쭙는데요. 보험료가 비싼가요? 이것도 제가 좀 이게 답변을 너무 드리겠습니다. 부담이 되면 자식들 입장으로서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제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의견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감안을 해주시고 들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원수사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고 지금 이제 또 현장에서도 이런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인데 어떤 보험이든지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새롭게 출시가 되는 형태들은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 보험료가. 이유가 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는 그런 이렇게 손해율이 책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공격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책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보험들이 타겟팅 자체가 조금 이제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 직접 계약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경제력에 맞춰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입 금액이 확 높지는 않지만은 딱 필요한 만큼을 가입 금액으로 보통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 예. 그만큼 또 보험료도 좀 저렴합니다. 지금 얘기 드리는 거의 모든 형태들이 월납 보험료 10만 원 언더에서도 충분히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뭐 간병인만 하고 싶다면 5만 원 언더로도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심을 지금 가져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한 2주 전이었어요. 저희 톡톡클리어 이 시간에서 어린이 보험을 다루면서 미성년과 유아도 간병인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가 많이 보인다라고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뭐 사례라기보다는 일단 갓난 아기들은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의 수가 청소년기에 비해 많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소아과도 1인실로 부모님과 상주 형태로 입원을 받고 있고 꼭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간병인이 없으면 입원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병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편법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병인을 찾고 구하는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보험의 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에 이런 간병인 부분이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따로 특약으로 추가하시는 내용입니다.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기존에 내가 어린이 보험을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아이의 이름으로 별도로. 간병인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린이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요 이쯤에서 그러면은 아이일 때부터 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좀 나이가 들어가는 중장년 때부터 준비를 하면 좋은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명확하게 기준이 안 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언제를 추천하세요? 뭐 제가 볼 땐 앞에 뭐 간병보험과 요양보험이 뭐 비슷하지만 조금 구분을 해드렸는데 요양보험처럼 이렇게 진단비 형태로 등급을 받았을 때 진단비 형태로 목돈을 받는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으로 최대한 어릴 때 젊을 때 가입을 하는 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간병인 서비스를 받는 일당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최근에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현물성 서비스에 가까운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지금 든 상태라고 하더라도 뭐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령대 들어서 가입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 나는 꽤 오래전부터 간병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왜 임금 수준도 많이 오르고요. 네. 그래서 간병비도 많이 올라서 좀 모자라다 하는 분들은 갈아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쭉 가져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되도록 갈아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요즘 또 상품 자체가 그런 임금을 반영을 해서 뭐 5년에 10%씩 올려서 지급을 하는 내용을 반영을 한다든지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상품이 엄청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 간병인 보험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장이다 보니 정말 공격적으로 상품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게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넣어놓고 20년 완납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2배로 보장하는 그런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이라도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시점에 찾아서 해도 괜찮다. 늦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네. 갈아타는 것도 추천한다. 네, 네. 이런 말씀이셨고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네. 보험료가 빨리. 적을 때 네. 가입을 하는 게 가장 미리.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앞서서 특약 얘기 잠깐 권기철 대표께서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종합보험 보통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어린이 보험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간병 특약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간병보험이나 네. 요양보험에 있는 보장 내용들은 사실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 안에 있는 특약들로 해결도 어려울 뿐더러 왜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험 안에 그 특약만 추가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간병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네. 제 고객을 사례로 예로 들어 설명을 한번 드리면 상해로 인해서 열흘간 수술과 입원 그리고 간병인까지 고용을 하셨는데 치료 비용으로는 200만 원이 발생을 하셨고 네. 열흘간 간병인을 고용하셔가지고 간병인 비용으로는 150만 원이 나오셨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지고 계신 특약으로는 치료비 정도 해결이 되셔도 간병인 비용을 해결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뭐 생돈이 나간다 표현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이용하시는 재가 서비스나 시설에 이용되는 비용은 실손에서도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요? 네, 미리 관심을 좀 가지셔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예. 네. 보통 보험 있잖아요. 뭐 입원 일당이든 치료비든 입원 뭐 3일 이후 지급 이런 단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요즘에는 병원에서 2주 이상 입원을 잘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빨리 퇴원을 시켜주시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면은 중간에 금액이 조금 뜨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어때요?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입원 4일 이상 때부터 지급을 하는데 입원을 일주일밖에 안 시켜주면은 네. 뭐 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시간에서 얘기드렸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보통 4일 이상 때부터 지급을 하는 입원 일당들은 생명보험사의 과거 상품에 보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대 상황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지금 여지껏 냈던 보험료가 조금 아깝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변경에 대한 포인트로 삼으실 수 있는 부분인 요즘은 것 바로 같고요. 지급이에요? 최근에는 거의 바로 지급을 하는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간병인 부분이든 일반적인 입원 일당이든 첫날부터 지급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가 정말 빨리빨리 확 바뀌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시간에 얘기 드리는 게 진단비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크게 바뀔 수가 없는 틀을 가지고 있는 보험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비갱신형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네. 제가 뭐 요 주제랑은 조금 벗어나지만 운전자 보험 설명드릴 때 자주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내용이 변경이 많이 네. 된다던가 시대 상황에 맞물려서 또 변경이 될 만한 지금 뭐 간병보험 같은 내용들은 꼭 비갱신형일 필요도 없고요. 갱신형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맞게끔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라면은 네. 합리적인 보험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 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갈아타는 게 이득인 것처럼 네. 보험도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갈아타는 게 좋겠군요. 관심을 계속 두셔야겠네요. 네, 갈아타는 게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지 또 뭐 전체 보험을 갈아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차이점 아시려면 뭐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과 상의 가끔씩 하시는 게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간병보험, 요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저희가 이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 나는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좀 모자란데 하는 분들은 질문들, 의견들 샵 2848번으로 상담이라는 말머리 붙여서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이후에라도 여러분께 상담을 해드릴 테고요. 그리고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홈페이지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기철 대표, 이승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리의 삶은 어떤 거냐고요? 방문 정비부터 내 차 상태 진단, 멤버십 혜택까지 다 되는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참, 업무용 차, 상용차는 롯데렌터카 비즈카. 23년 2분기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압도적 보수인하, 총보수 연 0.0099%,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것은 코덱스의 도전이자 미국 ETF 투자의 새로운 기회.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합성 총보수 연 0.0798% 및 거래 수수료 발생 가능.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설명서 필도. 오, 포토 전기차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1,000원. 1,000원? 말이 돼? 말 됩니다. 하루 약 1,000원이면 포터 전기차를 탈 수 있거든요. 이번 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프로모션. 현대자동차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단 현대카드로 36개월 유예형 할부 일시납 필요.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어디 있을까? 웰컴저축은행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로 간편한 그런 금융 없을까? 100m 앞 웰컴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은 여기인가? 웰컴저축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웰컴 투 웰컴 웰컴저축은행. 자, 오늘 퀴즈 정답 바로 1번 가글이었습니다. 퀴즈 정답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받은 분들 다시 한번 샵 2848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2024 울산 서머 페스티벌 당첨자분들께 지난주 모두 개별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말이죠. 8월 10일 토요일, 11일 일요일 이틀 동안 티켓 수령 기간입니다. 울산 MBC 로비로 오셔서 직접 수령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고요. 대리 수령은 가족관계 증명서 소지한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이게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거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행복하게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8월 8일은 전 세계 고양이의 건강과 복지 개선을 목적으로 지정된 세계 고양이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끝곡은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로 선곡을 했어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신 생선 가게는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왜 털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야.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